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 여당 내의 자주파들의 소위 반미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동맹파로 분류되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조금 전에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야당의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본인들이 합의서를 쓰지도 못한 걸 발표해놓고는 거기 와서 지금 와가지고 트럼프한테 신나라 까먹은 소리라고 해봤자 누가 그걸 합의서가 있고 그걸 들이대가지고 이거 합의서랑 다르잖아 이래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예. 둘 다 뭐 예를 들어 구두로 안만 해놨으면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합의서를 못 받아온 사람들의 잘못인 것이지. 그리고 이중 플레이 하려다가 지금 여기 크게 걸린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지. 트럼프가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도 지금 안 받는 자기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따지면 와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섞어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서로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누가 누굴 욕하는 건지. 외교 참사를 넘어 국민이 부끄러울 정도의 외교 재앙이 일어났지만 정부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관세 협상을 마치고 왔을 때는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지켜세우고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위 반미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민주당의 강성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입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있다 이렇게 한 데 이어 오늘 또 입장 냈는데 동맹의 탈을 쓴 도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가 이렇게 소위 반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당내선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권 내에 자주파의 기류를 반영한 것 같다. 위성락 등 소위 동맹파들이 한미 관계가 파탄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렇게 전직 고위 당국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 윤준희 의원님. 예. 다음이요. 조금 전에 더민주혁신회의 그리고 이게 전 당국자가 말한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민주당 일각의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강경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런 발언들이 협상의 레버리지, 지렛대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버플레이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더민주혁신회의가 뭐 귀신 나라 까먹는 소리다. 전형적인 이제 반미 정서를 자극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조금 트럼프에 대한 비판 여론을 불을 당기면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을 할 때 뭔가 여유 공간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역할 분담이다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오히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즉 지금 더민주혁신회의를 중심으로 한 이런 반미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들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입지를 더 좁히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아마 제가 위성락 실장이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말을 했다는 거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자주파,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악화까지 무릅쓰고서라도 우리 할 말 해야 된다. 이런 약간 극단적인 그 세력들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협상이 어려워지게 되면 결국 민주당과 뭐 조국혁신당 등 이런 진보 좌파 진영의 일각에서 결국은 반미 정서에 의존해서 이것을 국민들의 여론전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여권 내부의 이런 소위 반미 프레임. 자주파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주변에 동맹파가 너무 많다라면서 이 위성락 실장을 공격하면서부터 대두됐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 지금 정부 내에 있습니다.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 실험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됩니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주변에 소위 동맹 자주파가 있으면 앞으로 나갑니다. 동맹파가 지근거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 개혁도 필요합니다. 동맹파가 문제다. 대통령 주변에 동맹파가 너무 많다. 대통령 어떻게 뭐 망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였는데 위성락 안보실장이 오늘 관련 질문 받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무슨 파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적의 일을 선택하고 제기하는 게 나의 일이다. 심지어 저는 대통령실 안에서는 미국에 아주 강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궁극적으로는 한미 관세 협상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말에 관세 협상이 타결됐을 때, 자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와 동등한 조건이나 아니면 우월한 조건에서 미국과 그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화자찬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벌어진 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엔 총회까지 갔었고,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EU나 일본에 비해서 지금 자동차 관세 협상은 우리가 25%를 물고 있고 그 나라들은 15%를 지금 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우리가 우월한 조건은커녕 열등한 조건에서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뒤로 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주파냐 동맹파냐 하는 그 싸움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파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나 아니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사람은 지금 이 이재명 정부 내의 자주파 대표격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재명 정부 내에 있는 그 이른바 관료, 외교 관료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당장 미국과 어떤 그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이나 EU에 버금가는 정도의 우리 혜택을 받고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데 골몰해야 되는 때 지금 내부 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